비록 후진적인 대한민국 시장이지만 시장은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K 김정환 같은 유사투자 자문업자와 관련된 법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개인 투자들은 사기와 불법이 판치면서도 위법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던 후진적인 한국 시장을 고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국 지수를 박스권 안에 가두었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향한 전쟁을 선포하였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5차 청원까지 국회 정무위로 보냈고요. 심지어 투자들이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여서 불법 공매도 퇴치 집회도 수차례 했었고요. 결국 금융기관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급기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고 F킬라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 불법 공매도가 완전히 퇴치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는 개인의 힘이 강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과 또 유튜브 덕분이겠죠. 이번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는 성공파리 슈퍼개미 사건에서 보여준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와 행동이 가져다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슈퍼개미 김정환이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사법부에서도 부적절성에 대한 인정을 하였고요. 또 항소심에 와서는 무죄였던 1심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김정환에게 불리한 상황 전개 내용을 전달드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정환이라는 한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김정환이 상징하는 수많은 금융 사기꾼들과 그들이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행하는 모든 악행과의 경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2심에서도 김정환이 무죄가 나온다면 대한민국 시장에는 수만 명의 슈퍼개미 호소인들이 헌법을 비웃으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범하게 금융사기를 치고 다닐 것은 너무나도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답을 하듯이 7월 22일 날짜로 금감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을 발표하였고 F킬라는 이런 법률 개정을 유사 김정환 등장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누가 대상인지 전문가 본인들은 다 알 겁니다. 고작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 하나 갖고서 유튜브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료 회원을 받고 댓글창을 열어놓거나 또 멤버십 비용을 받거나 이런 짓을 한다면은 그 대상이겠죠. 카카오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스스로 알 겁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F킬라에서도 집중 서치에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신고도 하고 방송도 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투자 자문을 해주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전문가가 주변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제보를 주시면 된다.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어제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내용을 보시면 주요 골자는 유사투자자문업과 정식 투자자문업의 구분을 명확히 짓고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카톡방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환 등 수많은 주식 투자 리딩방이 자행했던 회비를 받고 카톡방이든 카페를 만들어서 직접 혹은 본인이 거짓말로 뻥튀기 한 수익률을 미끼로 직원 혹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또는 본인이 일련의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면 투자 자문업자가 되어라 라는 건데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투자 자문업자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랑 달리 문지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이 어렵지 않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명확히 선을 그어준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1번 온라인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2번 이익 보장,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가령 냉처리가 과거에 원금 보장해주고 이자도 보장해준다면서 사모사채 팔고 했던 그런 방법이죠. 냉처리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입니다. 정식 투자 자문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톡방 혹은 텔레그램방에서 그런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입니다.
세 번째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실과 다른 수익률, 즉 검증도 안 된 본인의 실력을 뻥튀기 하는 행위를 표시하는 것, 광고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에 결격 사유 및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제한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사기꾼들에게 낙인을 찍는 영역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Q1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댓글 차단을 해야 되고요. 단방향으로만 한다면 채널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냥 댓글창 닫아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누군지 본인은 아실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던 사람은 이제 김정한 외에도 이제 강영현 씨가 있었고요. 강영현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데이비스탁 인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돈을 받았으면은 양방향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멤버십이나 유료로 돈을 받는 루트를 만들었다면 당장 신고를 하시면 되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 받고 투자자문 하면서 양방향 소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의 허들은 상당히 높다. 여기서 카페나 블로그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라고 해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업무 협약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을 하시길 바란다.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 금감원은 강조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회사와는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전문성이 보장이 안 되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들도 CS, 즉 고객관리 차원의 응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령 회원 가입이나 환불 규정 같은 단순 문의 응대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한 투자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료라면 무조건 신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유료라는 기준이 명확히 표시가 되는 건데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나 별풍선 혹은 슈퍼챗 같은 자발적인 후원의 경우는 유료의 범주가 아닙니다. 멤버십 서비스 등 구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명확히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다. 결국 광고 수익이나 자발적 후원만 받는 투자 조언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익률 홍보, 손실 보전 행위 광고는 안 되고요. 또한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불법이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홍보하는 전문가는 무조건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고로 들어가셔서 불법 금융신고센터 들어가서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로 하시면 되고 형법상 사기 혐의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신 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사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당히 허들이 높습니다. 일단 법인만 가능하고요.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가 되며 업무 단위별로도 취급 상품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등록을 신청하실 분은 이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인 반면 투자자문업은 특정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업종이고요.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은 당연히 투자자문업의 영역이겠죠. 유사투자자문업은 규제가 훨씬 덜 엄격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고요. 금감원 단순 신고 후에 영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그리고 정식 투자자문업은 금융회사의 형태고요.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등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회사 형태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뭐 네이버 카페나 톡방을 운영하는 형태겠죠. 그리고 당연히도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업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업종이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관련 자격증이 필요가 없고 전문성 또한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업종이다. 이외에도 차이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비슷한 것이고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돈 받고 제대로 종목 추천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자격증을 따서 요건을 갖춰서 투자 자문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다. 파인에 들어가시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가능하고요.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파인에 들어가 보시면 김정환의 리퍼블릭 K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자를 세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영현의 사업체인 데이비스톡 인포도 역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리딩방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고요. 보도 자료도 이렇게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어긴 리딩방 혹은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선진 금융시장이 되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는 시점은 바로 2024년 8월 14일입니다. 광복절 전날이죠. 한 달도 안 남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